자, 그러면 오늘은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은 30쪽에 있는 내용, 31쪽에 있는 내용, 그리고 35쪽에 있는 내용,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가면 37쪽에 있는 내용까지 포괄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 중학교 3학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내용까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 되게 많아지겠지? 내용이 되게 많아지는 거랑 따로 숙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노트 필기. 맞아. 영상 보고 노트 필기만 하면 돼. 대신에 노트 필기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슬슬 요령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 나올 거거든? 이제 빨리 가기를 막 해. 그러다가 화면이 꽉 차. 칠판이. 그럼 정지. 적어. 이제 슬슬 나올 거야. 하지 마. 그렇게. 차라리 재생속도 유튜브에서 2배속까지 올라가잖아. 2배로 놓고 듣는 한이 있어도 듣다가 멈춰놓고 쓰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소리를 같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칠판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내용 자체가 복기가 잘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보통 수업하는 스타일이 칠판에다가 뭔가 내가 말하는 내용을 가득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만 적고 나머지는 계속 말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칠판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하면서 조금씩 비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을 들어봐. 아시겠죠? 확인됐죠? 그리고 여담인데 선생님 어제 재밌는 일 하나 있었다? 새벽에 영상 올리잖아. 근데 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때문에 예전에 수업했던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영상을 40개를 한 번에 쫙 올렸어. 밤에. 알아? 네, 11시간. 11시간 해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그거 내리지 말고 선생님이 너네 단톡방에 맨 위에 공지사항에 보면 재생 목록 추가해놨어. 거기 들어가. 그럼 영상이 밑으로 계속 쌓일 거야. 거기서 보면 맨 밑에 있는 거 날짜 선생님이 일부 적어놓거든? 0108 이런 식으로. 그거 보면 돼. 그걸 뭐 굳이 그걸 다 내리고 있냐. 그러니까 어제 그걸 막 했어. 어쨌든 올렸어. 그랬더니 외국인이야. 영어로 뭐라고? 킵업 워크인가? 라고 써놓은 거야. 뭔 소리야? 하고서 내가 번역기를 돌렸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계속해서 일해라. 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야. 이 새끼 이러면 안 되지. 뭐 하는 놈이야? 하는 생각이 부쩍 드는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나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열받는데? 좀? 그래갖고 그 사람은 아이디를 눌렀더니 유튜브 채널에 연결이 되더라? 구독자가 한 300명인 같아. 근데 영어로 막 써 있는 거야. 다. 나도 자세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영어 딱 보는 순간 나 영어 보면 막 승질나고 막 그래갖고 뭐야? 하고서 그냥 나와버려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얘가 보고서 웃을까? 혹은 얘가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좀 풀릴까? 열심히 뭐 계속해서 올려라, 계속 이래라 하니까 짜증나잖아. 찾았더니 거기다가 번역기를 다시 돌렸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라고 써서 그거를 번역기로 올려서 다시 올려놔 버렸거든. 근데 답장이 없네. 어제 그러고 좀 짜증났어, 밤에. 그때가 다 올리고 났더니 12시 반인가 1시쯤 됐거든, 새벽에. 근데 올리자마자 얼마 안 됐어. 선생님 그때 올리고 나서 그냥 다른 거 잠깐 본다고 앉아서 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띠링 하더니 유튜브에서 알림 왔다고 이렇게 조그맣게 컴퓨터 밑에 창에 뜨는 거야. 봤더니 그렇게 써있어. 이 새벽에 갑자기 나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이 새끼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지. 어쨌든 그렇게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요거만 얘기합시다. 수책에. 선생님 매 수업을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 말고 다른 영상들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중등 수업에서 매 수업의 첫날은 항상 수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거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모든 수업에서 1학기 수업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반에서는 일부러 수책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수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방대해. 내용이 되게 많아. 해야 될 얘기들이 되게 많아. 그렇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딱 얘기를 하자면 부분 잘린 단편적인 지식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지식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기가 선뜻 망설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혹은 저학년 때부터 내가 데리고 수업을 했으면 나는 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2학년 1학기 진행하는 반 애들 있잖아. 걔네 월수금에 있는 반 애들. 걔네는 6학년 과정을 내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내가 조금 내 입맛대로 좀 길들여 놓은 상태라 내가 수업을 하면 그냥 애들은 따라와 자거든. 그러니까 걔네 반은 그냥 첫 시간부터 수책해야 되는 얘기를 던져버려도 알아서 그냥 공부해서 가지고 왔었단 말이야. 난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정도까지로 나한테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1학년 1학기뿐만 아니라 모든 1학기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 절대 안 나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들을 보게 됐을 때 문제를 그냥 막 읽고 풀 거 아니야. 푸는데 이 숫자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면 난 분명히 계산을 열심히 해서 답을 딱 찾아서 답을 적었는데 틀리는 일이 생겨.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야. 난 분명히 제대로 계산을 했어. 근데 답이 자꾸 틀렸대.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런 일을 막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뭐랄까 기본 지식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답을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뭐뭐뭐를 풀어서 나오게 되는 뭐 예를 들어 유리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식을 다 풀었더니 그 식의 값이 뭐 예를 들어 아니다 자연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을 쫙 풀었더니 답이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왔어. 두 개의 답이 나온 거야. 마이너스 3하고 1.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 풀어놨을 때 마이너스 3하고 1 두 개의 답을 다 적어 놓겠지.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두 개의 답을 다 적을 건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처음에 자연수가 얼마인지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그 조건 하나로 인해서 답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뀌게 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아직은 자연수가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의 체계가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사람을 2명을 뽑았어. 이제 그 2명이 정답인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2명을 뽑았는데 조건을 다는 거지. 정답인 사람들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이 진짜 답이야. 진짜 범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범인이 되는 사람이 영웅이랑 지우야. 예를 들어보자고. 범인은 게 아니라. 이렇게 2명이야. 그럼 둘 다 범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범인이 될 수 있을까? 뭐야? 안경 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실제 범인은 누가 되는 거야? 영웅이가 아니라 지우 한 명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더 확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경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봐. 안경이 뭔지 몰라. 그러면 지우랑 영웅 중에 지우가 확실하게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겠지.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체계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조금 방대한 범위를 선생님이 어느 학년 때 뭘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딱 거기까지만 기억하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런 게 그냥 있어. 중상과정 이런 게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 1학년 때 나오는 내용 이거 두 개만 기억을 하자고. 알겠죠?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숫자 체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분류를 해. 그래서 고1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숫자 체계는 복소수라고 불러요. 자, 복소수라고 써져 있지? 소수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혼동이 되지. 0.1, 0.2 이런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약수가 두 개인 소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앞에 복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 복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 반복. 그래, 반복도 될 거고 또 운, 그렇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일 수도 있고, 맞지? 약간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래, 약간 많은. 아, 중복 뭐 이런 의미? 그냥 많은 거. 많은 거. 그렇지.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를 전부 다 비껴가. 왜냐면 우리가 복소수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의 수학이라는 부분이 서양 수학이 들어왔을 때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복소수인 거야. 그럼 이 복소수라는 단어를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번역을 하기 전 원문에 써져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고 다시. 나라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렇지, 선생님. 그건 내 하나의 직업이잖아. 맞지? 또 남자, 뭐 사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 근데 실제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내 이름을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라고 부르는 거는 선생님 이름이야. 이름이 정의야. 정의.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정의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얘기를 하겠지? 근데 나에 대해서 설명해봐 하면은 선생님이야, 남자야, 뭐 아저씨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거는 말 그대로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리라고 불러.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잖아. 여러분들 삼각형이 뭔지 알아? 예를 들어 정삼각형이 뭔지 알아? 어떻게 생긴 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그럼 정삼각형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 뭘까? 정삼각형의 정의. 야, 이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변의 길이와 세 개의 각, 내각이라고 부르는 세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랬을 때 그 정삼각형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성질들을 떠올리게 되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삼각형의 성질. 뭐 예를 들어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세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정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정리라는 얘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잘 구분 안 되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2학년 과정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그냥 정의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유를 달지 않고 왜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정의라고 생각을 하자. 확인되니? 그러니까 예를 또 들지 마. 얘 들지 말고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 나를 딱 봤어. 남자야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남자지. 이해 안 된다 그러놓고 또 이러고 있네. 남자였는데 왜? 라고 얘기를 해. 하겠어? 그냥 남자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왜라는 이유를 들지 않는 거야. 영웅이 보고 넌 왜 영웅이냐?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영웅이니까. 이게 바로 정의야. 알겠죠? 그래서 그 정의, 복소수라는 녀석은 이렇게 얘기를 해. A 플러스 BI라는 형태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달아. A와 B라는 녀석은 실수라는 얘기를 해. 그리고 I라는 녀석은 허수단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 뭔가 되게 복잡한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말을 한번 골라볼까? 뭘 처음 보지? 허수단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허수라는 말을 처음 보는 걸 거야. 맞지? 또 실수는 그 실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뭐야? 잘못한 그럼 여기서 문백상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냐? A, B는 실수, A, B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게 응. 뭔가 좀 이상하지?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숫자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숫자의 종류로서 얘기하는 실수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지.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모르는 거야. 맞지? 그러면 A, B랑 I는 들어본 적 있지? 그러면 A, B, I라는 세 개의 알파벳이 나왔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내가 들어보지 못한 실수라는 걸 쓰고 있고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허수라는 말을 또 쓰고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를 설명을 해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복소수라는 녀석을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실수라는 말 보이지? 그것과 다시 처음 들어본 허수라는 말 보이지? 이 두 가지 말의 뜻으로 나눠버려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실수라고 부르는 거는 미스테이크의 개념이 아니라 실이라는 단어가 실제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실수, 실제 하는 수. 다시 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야.
여기서 이제 혼동이 다시 오기 시작을 한다. 아니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뭘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수랑 뭔가 다른 걸로 나눈다? 뭔가 좀 이상하지? 근데 해석자는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발전을 시켜 놓은 거야 현재. 그러면 여기 보이는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랬잖아 복소수를. 실제로 존재하는 거랑 허수라는 말로, 맞지? 그럼 허수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구분한 걸까? 그렇지, 허위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하면 얘는 가짜인 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 다른 말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상상 속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실수라는 녀석을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거야. 실제로 실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허수라는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허수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면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숫자라 그랬지. 여러분들 영어학원 다니고 있잖아. 상상하다라는 단어의 뜻, 스펠링으로 뭘로 쓰지? Imagine. Imagine의 첫 글자가 뭐야? I가 뭐네? 맞지? Imaginary, 나 발음이 좀 구리거든? Imaginary number. Imaginary, 상상하는 number, 숫자. 그래서 상상 속의 수, I를 따와서 I가 허수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확인됩니까? 이때 그러면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숫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 어떤 상상을 하고 있을까? 꼬불꼬불한 이상하게 생긴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 그런 걸 상상하게 될까? 아니면 어떤 걸 상상하고 있을까? 그냥 1, 2, 3, 4? 그거는 눈앞에 보이는 숫자잖아.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말하기 뭐라고? 말하기도 힘든 수 뭐? 엄청나게 큰 거? 읽을 수 있잖아. 눈앞에 보이잖아. 언젠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수학자들은 이런 상상을 했어. 뭐냐면 어떤 숫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 배웠지? 기억나지? 그 거듭제곱, 어떤 수를 제곱했어. 어떤 수를 제곱했어.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제곱을 했어. 만약에 2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 4. 3을 제곱하면 0을 제곱하면 0을 제곱했는데 0이잖아. 0 곱하기 0이니까. 맞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도대체 무슨 숫자냐 하면은 앞에 갑자기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었지. 얘 우리 원래 빼기로 썼던 거잖아. 맞지? 근데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 이 숫자는 우리가 뭘로 해석하게 되는 거냐면 0보다 1만큼 작은 수를 우리는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해. 그럼 0보다 3만큼 작은 수는 뭐라고 표현할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말을 바꿔보자. 0보다 2만큼 큰 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냥 2.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와 반대되는 개념을 플러스로 사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라고 쓰는 게 맞아? 플러스 2라고 쓰는 게 맞아. 실제로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라는 개념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썼어. 어떻게 썼었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용돈기 입장 써본 적 있냐? 쓸 때 용돈을 받으면 뭐해? 나한테 돈이 들어왔으니까 계산하기 때 플러스 5,000원 이렇게 썼었지. 근데 내가 만약에 샤프를 1,000원짜리를 샀어. 그럼 어떻게 돼? 빼기 1,000원 이렇게 썼었지. 그 개념이야. 다시 말하면 플러스라는 개념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다 늘어나는 거겠지. 마이너스는 줄어드는 거겠지. 그걸 우리는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늘어나면 플러스, 작아지면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숫자를 제곱을 해. 똑같은 애를 계속 곱할 거잖아. 곱했어. 곱한 결과가 0보다 작아지는 게 말이 될까? 내가 만약에 1에다가 2를 곱했어. 1에다가 1을 곱했어. 혹은 뭐 이렇게도 예를 들어보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 0보다 1만큼 작은 거랑 0보다 1만큼 작은 걸 곱했어. 그러면 작은 게 나왔는데 다시 또 작은 게 나와. 어떻게 돼? 더 작아질까? 아니면 커질까? 작은 게 나왔고 작은 게 나와서 더하는 게 아니라 곱했어.
곱하게 되면 더 작아질까? 작아질까? 똑같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덧셈과 곱셈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할 거야. 그러면 2를 몇 번 더한 거지? 3번. 그럼 2 곱하기 3. 3번 더했다는 그걸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내용을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했다고 해봐. 0보다 이만큼 작은 거, 0보다 이만큼 작은 거, 0보다 이만큼 작았어. 그럼 0보다 이만큼 작아졌는데 거기서 또 이만큼 또 작아지고 이만큼 또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과가 얼마가 되겠어? 더 작아져. 그럼 이렇게 해볼까? 다시 잘 들어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했어. 그냥 단순하게 가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린 몰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0보다 이만큼 작은 수지. 0보다 또 이만큼 작은 수지. 두 개의 숫자를 합친 거지. 더하기니까. 합쳤지. 그럼 0보다 결국 얼만큼 더 작아졌을까? 두 칸 작아졌어. 이만큼 작아졌어. 거기서 또 이만큼 또 작아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얼마만큼 작아진 거야? 4만큼 작아진 거지.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걸 내가 다시 쓰면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2라고 써도 되지. 마이너스 2를 두 번 더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야. 이건 뭐야? 마이너스 2를 몇 번 더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번 더했다는 얘기잖아. 잘 모르겠지? 그러면 그냥 패스해. 그냥 결과만 얘기해 줄게. 누군가를 제곱해서 계산한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이 결과는 항상 0이라는 숫자보다 이상이 되게 나와야 돼. 음수가 지금처럼 0보다 작은 숫자 있지.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수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멍청해서 못 찾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상 속에서는 아직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런 숫자가 있을 거다라고 상상만 해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허수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상상만 했잖아. 실제로 근데 상상을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게 구현을 하긴 했거든? 근데 그 구현한 내용은 대학교 가서 배우면 돼. 수학을 전공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상상 속에 이런 숫자가 있어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실수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실수 뭐라고 써져 있어? 실제로 존재하는 수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숫자를 알고 있어? 1, 또 3 하면 좀 알고, 오, 좋아. 또 9, 또 10, 야, 나 새로운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야, 지금. 57. 야, 왜 우리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들 중에 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것만 얘기하냐? 다른 거 있잖아. 우리 또 뭐 배웠어? 100만 그것도 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잖아. 세다 보면 셋이잖아. 그거 말고. 1 무량 1 무량이야. 셀수 있겠지. 죽을 때까지 살면 못 세겠니, 설마? 뭐, 이런 거 있잖아. 0.1. 이거 손가락으로 못 세잖아. 10개 중에 1개, 뭐, 이런 거 안 할 거잖아. 0.1. 2분의 1. 그래, 2분의 1.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숫자가 있겠지. 그리고 셀 수 없는 숫자도 존재를 하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들이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런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숫자들 자체에서 우리는 이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또 다른 숫자가 하나가 더 나오게 될 거야. 둘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붙여놔. 뭘로 붙이느냐? 유리수라고 부르는 숫자와 무리수라는 숫자로 나눠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 중에 들어본 적 있는 거 뭐 있을까? 유리수 들어본 적 있지? 근데 무리수는 또 처음 들어보지? 들어봤어? 뭐야? 뭘로 들어봤어?
선생님 강의 저 수업할 때 진짜? 들어봤어? 오, 좋아.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무리수라고 부르는 녀석의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유리수가 아닌 거야.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러면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유리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그것만 아니면 다 무리수라는 숫자로 분류가 될 거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의 정의를 뭘로 내리게 되냐면 이렇게 쓴다. A분의 B 형태의 숫자라고.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여. 단 A는 0이 되지 않고요. A와 B는 상수라는 조건을 붙여요. 상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야지. 서로소라는 단어까지. 요렇게. 확인돼요? 자, 그럼 유리수. 지금 딱 생긴 모양이 A분의 B 형태의 숫자로 얘기를 했지? 이거 무슨 모양이야? 그래. 니네가 흔히 알고 있는 분수의 형태로 쓸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유리수야. 분수의 형태로 쓸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유리수. 그러면 무리수의 뜻은 뭘까? 분수의 형태로 쓸 수 없는 숫자야. 그런 숫자를 우리는 이미 하나 배웠어. 초등학교 때. 기억을 잘 떠올려봐. 분수로 쓸 수 없는 숫자. 뭐 있을까? 소수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뭐 있을까? 맞추면 오늘 5분 일찍 끝내줄게. 오피셜 브랜드. 자연수 쓸 수 있잖아. 3. 1분의 3.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 우리. 힌트 더 줘? 몇 학년? 6학년.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몇 학기예요? B? 야, 그냥 아예 몇 단원에서 배웠는지까지 가르쳐달라 그러지. 아니, 모르겠는데. 잠시만 그것까지는 6학년 때 배웠는데, 6학년 때. 비율? 비례배분? 그럼 비례배분 몇 대 몇은 몇 대 몇? 비율, 뭐 5분의 1.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 퍼센트. 퍼센트? 뭐 35%? 100분의 35 되잖아. 선생님 몇 학기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2학기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10분만 주세요 10분. 야, 지금 수업 시간이 몇 분 남지도 않는데 10분을 주고 나면 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아니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조용히 너 5분 일찍 끝내준다 그랬는데 아니 10분만 주세요 이걸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아니 몇 학기예요? 최소복에서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5학년. 선생님 초등학교 수업을 나는 여기 와서 처음 했어. 뭐 난 초등학교 수업을 안 해.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냐고? 그 단어의 뜻에 숫자가 들어가냐고? 그럼 우리가 지금 수책에 숫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숫자가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무슨 들어나? 네모. 야,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잖아. 아니 뭐. 뭐 있지? 쌓기나무? 사키나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원주. 율? 원주를 배웠잖아. 원주를 뭐야? 3.14259 어쩌저저저 막 하는데 그게 끝이 나 안 나? 영원히 안 하고 끝이 안 나지. 근데 끝이 안 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원주율을 소수점 밑에 100번째 숫자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규칙하에 존재해? 그거 랜덤하게만 계속 나오는 거라 규칙이 없지. 그런 애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이름으로 배우게 돼. 원주율이라는 단어 같은, 원주율 같은 애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단어로 이렇게 부른다. 순환을 하지 않는 무한한 소수라는 이름으로 불러. 이게 바로 무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야. 확인돼요? 여기서 순환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생태계의 순환 뭐 이런 거 배워본 적 없냐? 먹이사슬 같은 거 막 배우고 할 때 풀이 있고 그걸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먹은 다음에 육식동물이 죽어서 다시 풀로 돌아간다. 돌잖아 계속. 맞지? 이걸 우리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시 말하면 수학에서는 이 순환이라는 단어의 뜻을 뭘로 해석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봐. 처음에 1이야. 그 다음 2야. 그 다음 3이야. 그 다음 다시 1이야. 그 다음 2야. 그 다음 3이야. 그 다음 누구야? 1. 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지. 지금처럼 규칙하에 움직이는 애들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그러면 순환을 하지 않아.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없지. 규칙이 없는 무한해. 끝이 나왔나? 안 나지. 규칙이 없으면서 끝이 나지 않는 소수들을 가장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얘기를 해.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 숫자들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무리수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숫자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를 배워. 처음 보지? 그치? 이런 기호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알파벳 단어야. R 맞아. R 이렇게 읽어. 루트라고 읽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될 거야. 루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곱근. 오빠들 배우는 거야. 제곱근에 대한 얘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등장하게 될 건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하자. 지금 당장은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어. 근데 요 위에 거 정도는 하나 기억해 볼 만하지. 원주율,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수를 분류하자면 무리수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보자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리수와 무리수. 결국에는 유리수는 분수로 만들 수 있는 게 유리수였지?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걸 무리수라고 그랬지?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원주율을 얘기했었잖아. 확인됐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수들 중에는 분수가 되는 애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분수가 되지 않는 애도 있을 거란 얘기지?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로 하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수라고 부르는 애 있지? 그 소수에 대한 분류를 한 번 더 하게 돼.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소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0.1, 0.2 이런 애들 있지. 다시 말하면 소수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끝이 나는 유한소수라고 부르는 애를 만들어. 그리고 끝이 없는 무한소수라는 녀석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무한소수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원주율 말고 또 뭐 있을까? 원주 0.333333 하고 가는 애 있잖아. 3분의 1 같은 애들. 혹은 또 0.1515151515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숫자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숫자들. 그죠? 그랬을 때 그 무한소수를 크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무한소수라는 것 자체를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순환소수 그리고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이 무리수에 대한 얘기. 순환소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있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유리수를 분수의 형태로 쓴다 그랬었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니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유리수 있을 유자에 리 이치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규칙이 존재하는 수. 무리수 없잖아. 한문이거든. 없을 무자를 써서 규칙이 없는 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뭔가 혼돈이야. 숫자가.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 예상이 안 돼. 그럼 다 무리수였던 거야. 근데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는 순간 무슨 수를 분류하면 돼? 유리수를 분류를 했던 거야. 이런 식의 분류도 가능할 거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편법이겠지. 정확한 정의는 분수의 형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유리수다 라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숫자들밖에 안 나왔었지. 실제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숫자는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유리수 있죠?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얘를 다시 크게 둘로 나눠.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 정수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온 거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뭔지.
그럼 자, 정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 1분의 A라는 형태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리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눈 거지? 그 중에 정수는 뭐겠어? 약분을 다 했을 때 분모가 1이 되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당연히 뭐겠어? 약분을 다 했는데 분모가 1이 안 되는 애들을 얘기하겠지? 즉 우리가 분수로밖에 쓸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부르는 숫자들 있지? 그런 것들은 분모가 1인 거잖아. 예를 들어 3은 1분의 3으로 쓸 수 있잖아. 선생님 3 2분의 6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지? 근데 2분의 6은 약분하고 나면 결국 1분의 3이 되는 거잖아. 맞죠? 지금부터 약분을 다 했을 때 분모가 1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정수라고 부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정수라는 숫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처음 얘기할 때 얘만 기억할 게 아니라 2학년 때 배우는 이 유리수에 대한 내용도 2학년 때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라 그랬지?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유리수에 대한 뜻이야. 왜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지금부터 보게 됐을 때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해. 유리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유리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유리수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정도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자.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정수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정수는 정말 말 그대로 기억하면 돼. 분모가 1인 숫자들이야. 정수는 분모가 1인 숫자들. 분모가 1이 되는 숫자.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정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쪽에다 옮겨 적어 볼게요. 정수. 자,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가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저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야, 쭉. 자, 정수.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1분의 A라는 형태의 숫자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정수라는 녀석을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 세 가지로. 자,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 것과 0과 음의 정수라는 숫자로 나눠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이 0이라는 숫자 보이지? 위에는 양의 정수, 밑에는 음의 정수인데 얘만 그냥 0이잖아. 얘도 뭔가 이름이 필요할 거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수업 시간 중에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기준이 되는 기준수라고 부를 겁니다. 기준이 되는 수, 기준수. 확인됐죠? 기준수. 그랬을 때 위에다가 선생님이 양의 정수 써놨어. 보이지? 양의 정수에서 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밝은 거. 그럼 음은? 어두운 거? 어떤 뜻일까? 여러분들 한문이거든, 이거 양과 음도? 옛날, 너네는 몰라. 너네는 모를 거야. 중국 영화 같은 거 보잖아? 뭐 양과 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모르잖아. 들어본 거 같아? 빨간 거? 그럼 음은 파란 거? 응? 양과 우리가 보통 양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말 그대로 정말로 그냥 밝다라는 개념으로 양을 많이 써. 일반적인 문맥상의 의미로. 음은 조금 어두운 거, 음침한 거, 뭐 차가운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이 양과 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양은 플러스로 분류를 해. 플러스. 음은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라는 부호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플러스가 붙은 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지? 큰 거라 그랬지. 누구보다? 0보다. 그래서 양의 정수 다른 말로 0보다 큰 수야. 그러면 음의 정수는 0보다 맞아요. 작은 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양의 정수 뭐라고? 0보다 큰 거. 양의 정수. 0보다 큰 거.
음의 정수 0보다 작은 거란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야. 그럼 0보다 큰 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1, 또 2. 그럼 자, 보자. 1, 2 이렇게 됐지? 또 뭐 있을까? 느낌상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 3, 그 다음 4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거 뭐야?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숫자 아니냐? 개수 셀 때? 1명, 2명, 3명, 혹은 4개, 5개, 6개, 뭐 7, 8, 9 이런 식으로 숫자 세나가지. 우리 조카들 지금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거 배우잖아. 하나, 둘, 셋 하면서 막 하잖아. 맞지?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접하는 숫자가 바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의 정수라는 애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는 숫자인 자연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자연수라는 단어의 뜻이 영어로 번역을 하잖아? 영어로 번역했을 때 내추럴 넘버야. 내추럴 넘버.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실제 이거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뜻이 되게 좀 뭐랄까? 얘기들이 좀 많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숫자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자연 상태에서 사용하는 숫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 3, 4천 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사냥을 하던 시대야. 막 사냥을 해. 그럼 저쪽에 막 사슴 막 뛰어다니고 막 할 거 아니야.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런 자연에서 숫자를 세기 위한 기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해. 즉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수, 굳이 그 의미 중에 뭐가 맞다 그러다는 따지지 말자고 그냥 뭐라고 기억하자? 0보다 큰 수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이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여러분들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 아까는 용동기 입장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수은으로 된 온도계 본 적 있냐? 학교 벽에 붙어있는 거 그런 거 모르나? 빨간 색깔 막대기 올라가는 수은 온도계. 거기 보면 가운데 0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 영상 몇 도다, 영하 몇 도다라고 막 구분하지. 영상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0보다 위쪽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0보다 큰 게 되겠지? 그럼 영하는 0보다 아래니까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양의 정수, 음의 정수의 개념을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야. 확인돼?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 내가 지금 여기 딱 이러고 서 있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앞으로 가는 거를 간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뒤로 오는 건 뭐라고 얘기해?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보통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는 걸 0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가는 거잖아. 가는 건 여기서 멀어지는 거지. 점점 커지게 되겠지? 돌아가면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처음 있던 데보다 있던 데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겠지. 줄어들겠지. 작아진다는 개념으로도 사용을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양과 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해돼? 네. 뭔가 슬슬 지루해지지 않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너무 잘돼요. 네, 근데 저기 수능이 순환 X 무죠? 무자죠? 무한소수 이 얘기야. 이행 같은 거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야.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까지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기억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양의 정수라는 부분 보였지? 얘를 우리는 다시 크게 3개로 나눠. 이건 이미 우리가 배우고 넘어왔어. 뭐로 나눌까? 맞추면 3분 줄여줄까? 야, 자연수는 이거보다 큰, 여기 자연수가 양의 정수인데 자연수가 나면 안 되지. 소수? 분수? 분수? 야, 분수는 여기 있는데?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는데? 뭘로 나눴을까? 양의 정수를 다시 3개로 나눈다고. 시기로 원수? 뭐지? 이라고 소수랑 합성수? 합성수로 구분한다고.
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한 거야? 1하고 소수랑 합성수. 자연수. 약수. 약수가 몇 개냐를 통해서 구분해낸 거야. 약수가 몇 개냐.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합성수는 다시 둘로 나눠. 뭘로 나눌까? 홀수 짝수. 홀수와 짝수? 아니, 제곱수와 제곱수가 아닌 수. 근데 그거는 됐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셋으로 나눠. 확인됐지? 확인됐죠? 자, 근데 다시 우리는 이 양의 정수를 이런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으로 둘로도 나눌 수 있어. 어떻게도 나눌 수 있을까? 짝수. 홀수 짝수. 짝이요. 즉 다시 말하면 양의 정수, 자연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숫자잖아. 가장 먼저 배우는 숫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숫자들을 구분하고 나누기도 했다라는 거지. 확인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굳이 기억하려고는 하지 말고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5개의 단어만 적어놨거든? 뜻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소수는 약수가 2개인 거지? 그 다음에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걸 얘기하지? 요거까지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잖아? 그러면 홀수와 짝수는 어떤 숫자들을 얘기할까? 홀수의 뜻이 뭘까? 정의. 홀수. 1, 3, 5, 7, 9 이런 숫자가 되는 건 알아. 이미 여러분들 알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2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 정답. 2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짝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해.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럼 홀수는 쉽게 얘기하면 짝수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잖아.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게 홀수잖아. 다시 말하면 짝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짝수가 아닌 수를 홀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 왜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수 쓸 때 있지. 짝수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야. 이게 뭐냐면 2가 곱해진 거지? 2의 배수라는 뜻이야. 2의 배수. 2로 나눠 떨어지려면 2의 배수여야 되잖아. 2의 배수. 확인됩니까? 그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무조건 얼마라는 얘기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싶어. 그럼 나머지가 얼마여야 돼? 1. 1이어야 돼. 왜?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나눗셈에 대한 뜻 아니야. 나눴을 때 나누어지는 수보다 나머지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수를 쓸 때는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 적게 돼. 2의 배수보다 1이 크다 혹은 1이 작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숫자들이 쭉 구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냐면 여기 보이는 요 3가지 분류 있지? 보이니? 이 3가지 분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 3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과 이 3가지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해 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2단원이야. 2단원에서는 요거만 해. 그럼 3단원 넘어가면 뭘 할까? 계산? 아니 3단원 넘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어.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정수에 대한 얘기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 1학년 때 배운다고 했잖아. 근데 2학년 내용이 이 유리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얘까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얘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2단원의 끝부분에 가면 나와. 즉 2단원 심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요 숫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어디? 유리수에 대한 얘기로 확장이 돼서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라는 숫자가 분명히 있었겠지? 가장 큰 단위의 숫자라 그랬잖아. 그 복소수가 뭔지 그냥 이런 게 있어 정도로만 기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복소수라는 숫자의 범위가 있다고 쳤을 때 분명히 이 복소수 안에는 실수라는 숫자들이 들어올 거라 그랬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리고 실수가 아닌 애들을 뭐라고 불러? 허수. 그럼 이 네모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은 다 허수란 얘기지? 이 바깥쪽이 전부 다 허수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 실수들을 다시 우리는 유리수라는 숫자로 그리고 무리수라는 숫자로 나눈다 그랬지? 그럼 유리수라는 이 숫자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숫자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때 이 유리수라는 숫자 안에는 다시 두 개의 숫자로 나눈다 그랬지? 뭐랑 뭘로 나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눈다 그랬지? 즉 정수라는 숫자의 범위가 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 범위가 아닌 이 바깥쪽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숫자를 계속해서 두 개로 나누고 있었던 중인 거야. 하나 차이점은 정수를 세 개로 나눈다.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계속 이런 이지선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확인돼요? 확인됩니까? 믿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숫자들을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 세 가지 숫자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속도와 속력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자, 그러면 두 가지 다 들어보긴 했지? 근데 이건 모를걸? 둘의 차이가 뭘까? 알고 있을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 속력은 한문 그대로 해석해서 달리게 되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달리는 길인가? 달리는 그 속도. 응. 이거 뭐라 하지? 단위 비슷한 거. 단위 비슷한 거? 단위가 말고 몰라. 응.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혼용해서 막 쓰거든?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냥 혼용해서 쓰시고. 속도가 시간. 근데 둘은 완전히 달라. 심지어 웃긴 거 얘기해 줄까? 속도와 속력이 비슷한 것 같잖아. 우리 별로 구분 안 했지? 실제로 구하는 방법도 달라. 뭔가 이상하지? 이상하지? 그지? 오늘 숙제야.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갈 거거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야. 근데 검색하면은 막 쓰잘데기 없는 되게 어려운 말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검색을 해봐. 속도와 뭐 속력의 차이점. 차이,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봐. 검색을 해서 아씨 말 끊지 말라고. 속도와 속력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그냥 속도를 구하는 방법, 속력을 구하는 방법 요 정도까지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 아시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숙제는 뭐겠어? 일단 요거 둘 사이에 구하는 방법. 일단 여기서 써줄까? 속도와 속력을 구하는 법. 이게 숙제 1. 어떻게 구할지 둘 사이의 차이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둔 거잖아. 정의에 대한 내용만 선생님이 적어놨어. 다른 내용은 다 빼고 요것만 필기해가지고 오기. 확인됐나요? 오늘 조금 별 내용 아닌 것처럼 선생님이 되게 가볍게 얘기를 했거든? 말 그대로 정말 원래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대략적인 개념 자체를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개념 잡기에는 지식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만 딱딱딱 설명하고 갔어. 그러니까 정의 정도만 필기를 해서 깔끔하게 정의만 해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혹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숙제를 해볼 거야?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밀린 분들 계시잖아. 도대체 오늘까지 메꿔 오기로는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 날짜는 오늘이었는데 주말 이용해서 최대한 메꿀 수 있는 데까지 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숙제가 쌓인 분들은 얘만 숙제가 아니야. 메꾸고 월요일 날 들어와서 추가로 더 공부하고 다 메꿔질 때까지 그냥 월수금에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 지금 착실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도 숙제가 한번 밀렸어. 그러면 월수금에 바로 들어와서 밀린 숙제들 다 마무리하세요. 아시겠죠?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